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에 대한 디딤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국은 1910년에 일제히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하였죠? 국권 피탈이라고 하였습니다. 생각납니까? 그러면 우리가 45년에 독립을 했기 때문에, 광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몇 년 동안? 우리 35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던 거죠. 맞죠? 그래서 일제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식민 통치를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는지 또 생각나나요? 몇 가지 있었죠? 3가지 있었죠? 항일의병운동도 있었고 애국개몽운동, 그 다음에 의열단 같은 운동이 있었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고통을 당하였고 또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은 일제는 통치할 기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를?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뭐를 설치했었죠? 통감부가 있었죠. 통감부에서 총독부로 바꿨는데 조금 더 이제 더 우리나라를 더 많이 관리하기 쉽게, 그리고 더 규모도 커지고 더 강해지고 그런 게 총독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를 실시했어요?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였어요. 그래서 강압적인 통치를 하였습니다. 헌병이라 하면 군대에서 그런 군인들에서 그런 담당하는 분들이었는데 이제 민간인에게 또 이런 군인 경찰이 한 거죠. 그러니까 막 그 무기도 가지고 있으니까 훨씬 더 위압적인 그런 통치를 한 거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는 중요한 자리에 일본인을 임명하였고요. 이런 친일파들을 보좌하거나 앞잡이로 내세워 식민 그 지배 이용하였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시키기만 하고 진짜 악랄하게 고문하고 이런 사람들 누가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또 일본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더 악랄하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욕 안 먹고,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우리나라 친일파들을 더 싫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친일파들을 이용한 거죠. 이해하겠나요? 그리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였고요. 또 한국인의 일상생활까지도 감시하였고,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일반 관리와 교사에게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일본한테는 우리가 뭐 독립운동, 우리는 이렇게 일본 식민지로 계속 살아가게 될 거야. 그래서 독립의지도 컸고, 일본 말이면 무조건 무서워서 들을 수 있도록 했던 거죠. 지금도 선생님이 칼을 차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선생님 말에 이렇게 반항하거나 이런 친구 없겠죠? 아주 지금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 옛날 이 경복궁이 있었던 자리에 뭐가 세워졌어요? 조선 총독부가 세워졌죠. 그러니까 어때요? 왕이 살았던 곳에 조선 총독부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보다 자기들이 더 높은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겠죠. 일본이 더 높다고. 그리고 계속 있어 왔다가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조선 총독부를 헐어버리고 다시 경복궁을 다시 이렇게 한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조금 그때 그런 말들이 있었대요. 식민 통치 이런 걸 잊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놔둬야 한다. 하지만 이 조선 총독부 때문에 경복궁이 다시 이렇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경복궁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 후자의 편을 들어줘가지고 다시 조선 총독부는 헐어지게 된 거죠. 이해되겠죠? 그리고 그때 막 선생님들이 서로 말을 안 듣는 애들은 서로 뺨도 때리게 하고 이렇게 되게 강압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였대요.
그리고 헌병 경찰에게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은 고문을 당했고요. 무슨 막 손톱 밑에다가 바늘 찌르고 물고문하고 막 불로 지지기도 하고 막 그런 아주 심각한 너무 심한 그런 고문을 받다가 그래서 또 질병과 중노동 배고픔에 시달리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태형을 가할 수가 있었대요. 태형은 매로 사람을 때리는 형벌이었거든요. 그래서 최대 100대까지 매우 고통스러웠대요. 이거는 너무 잔인해가지고 우리 갑오개혁 있죠? 이때 없어진 거였는데 10년 만에 다시 부활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 일본인은 안 하고 한국인에게만, 그리고 외국 기자들이 보면 자기들 부끄러우니까 없을 때 몰래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정식 재판이 아니라 즉결 심판 거쳐서 한국인을 때릴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검사한테 기소하고 그 다음에 경찰이 수사한 다음에 법원에서 판사한테 판결을 받고 이제 뭐 사형이면 사형 아니면 몇 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변호사하고 변호도 해주고 그런 거 없이 마음에 안 들면 헌병 경찰이 바로 처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집에 개가 뭐 짖는다, 집 앞에 무슨 쓰레기를 안 치운다 해가지고도 바로 즉결 심판으로 뭐 이렇게 태형을 맞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금 강압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무슨 뭐 때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른들을 이렇게 팔로 다 묶고 그리고 누워가지고 엉덩이를 이렇게 깐 다음에 이렇게 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되게 수치스럽겠죠? 그래서 막 장기랑 막 다 파열되고 불구자가 되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런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서대문 형무소에 아직도 고문을 당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도 또 수탈을 하였겠죠. 그래서 10년도에는 일제는 전국적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르타 소년에서 경복이 아버지가 만주로 간 이유가 토지 조사 사업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토지의 주인이 정해진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신고하지 않으면 나라의 토지, 이런 불명확한 토지를 조선총독부 소유 국유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에게는 쌍값으로 판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신고하게 하고 아주 기간 짧게 그래가지고 신고서 다들 복잡해요. 그리고 글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막 일본말도 있고 막 그러니까 쓸 수도 없었고 그 기간에 못 간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그 소유주가 직접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무슨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옛날부터 여기가 내 땅이다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문서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그게 일본 땅으로 넘겨지게 되고 일본인에게 쌍값으로 팔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주인이 비싼 토지 사용료를 내고 자기 땅에서 그 이제 농사를 지면서도 토지 사용료를 내야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더욱 어려워졌겠죠? 그리고 이제 산매 증식 계획을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쌀을 생산을 늘린 거죠. 그러면 아주 좋았겠죠? 그래서 다시 당연히 쌀의 생산량을 늘어났어요. 하지만 어때요? 늘어난 생산량보다 일본으로 가져가는 양이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는 쌀이 더 부족하게 되었겠죠. 왜 그래요? 자기들 뭐 회사 그 쌍값으로 하려면 그 쌀이 싸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였고 또 이제 전쟁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그 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증식 계획을 해가지고 그 쌀을 가져간 거죠. 그러고 어때요? 이제 쌀을 늘리려면 이런 비료 같은 거나 저수지 또 건설해야 되겠잖아요. 그걸 또 누구한테? 우리한테 또 빚으로 넘겨줘. 그러다 보니까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고 또 그래서 이제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간 사람들도 또 가난한 생활을 하였고요. 왜요? 일본인이 경영하는 공장에서 또 임금은 적게 받으면서 아주 힘든 일을 또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도시에 간 사람도 힘들게 살았고 또 일자리 구하기 힘든 사람은 뭐 껌이나 뭐 이런 걸 팔거나 또 구걸하면서 살았고 토막집에 살았대요. 여기
집 같은가요? 그냥 옷막 같은 그런 집이었죠. 그래서 이런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은 만주나 연해주 등으로 도망을 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아주 경제적으로든 또 이제 일상생활에서 또 강압적인 방법으로든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되게 옥죄어 온 거죠. 떠나는 모습 보이나요? 그러면 이러다가 이제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가 계속되었대요. 근데 서양도 또 편을 가르고 있었던 때였고, 그래서 이제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한 4년 있다가 세계대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 지금처럼 또 미국이 아직도 조금 강한 나라였죠. 그래서 패한 나라들도 독립을 할 수 있다는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였어요. 그래서 그런 각 민족은 외부에 간섭받지 않고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아주 멋진 말이죠. 하지만 자기 나라 그런 식민지는 말한 게 아니고 패전한 나라 있죠. 거기 식민지들은 너희도 그래 한번 독립해봐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 우리도 일본의 지금 통치를 받고 있지만 우리 식민지 민족들도 독립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독립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인 유학생들이 와사다 대학 독립선언식을 하였대요. 2월 8일에. 그리고 고종황제 독살설이 퍼졌대요. 고종황제이 아직 건강하셨는데 식혜를 먹고 1시간 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뭐 이빨도 막 이렇게 부식돼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우리나라 아무리 그런다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독살을 했다고? 그런 반감이 커졌겠죠. 그래서 민족 지도자들이 모여서 만세 시위를 벌이기로 하였어요. 언제? 3월 1일 날에 종교 지도자들 33명이, 알겠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 탑골공원에서 하기로 하였대요. 근데 뭐 그러면 너무 사람들이 모여서 폭력 시위 한다고 해서 태화관에서 하고, 그리고 자수해버렸어요. 조금 이상하죠. 이분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던 탑골공원에 모여있던 학생들, 정재용이라는 학생이 먼저 우리는 자유민이다 막 이렇게 하고 태극기 주면서 만세 시위를 하였대요. 이게 뭐라고? 3.1운동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처럼 촛불시위처럼 조금 평화적으로 한 거예요. 만세 시위만 했는데 얘도 어때요? 군중에게 총을 쏘고 막 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하였대요. 그리고 제암리에서는 일본 군인들이 마을 사람을 교회에 모아놓고 총 쏘고 막 불 지르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 막 죽여버리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그래도 만세 시위는 어때요?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됐죠. 그래도 계속 탄압을 하니까 이제 만주 여기에서도 해외에서도 일어나게 됐고요. 우리 역시 항상 우리나라 국민들은 되게 용감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끌어줄 그런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우리나라 말고 외교 활동이 조금 자유로운 어디?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밝히는 헌법 만들고, 민주주의 체제 갖추고, 비상 연락막도 조직하고, 독립운동 자금도 모으고, 독립운동에 대한 정보 주고받고, 독립신문 발행했대요. 이거는 예전에 독립협회가 만든 독립신문은 아니고요. 독립에 관련된 신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영화를 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강북구는 다음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3.1운동 하면 제일 유명한 분 누구죠? 유관순이 있어요. 그래서 18살 때 이제 만세 시위가 전국에 확대되고 전국에 휴교령이 내렸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갔고, 거기에서도 이제 4월 1일 날 또 만세 시위도 하였고요. 잡혀갔겠죠. 그리고 부모님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또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또 체포가 되었어요. 하지만 또 감옥에서도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대요. 그리고
그때마다 모진 고문을 막 90가지 정도 당했대요. 그래서 막 장기도 파열되고 막 그런 아주 너무 심한 그런 고문도 당했고요. 그래서 19살의 나이로 순국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이가 더 많은 나이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죠.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갖고 우리 또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